오늘 이제 이게 웬간하면 이제 그 선관위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선관위 얘기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가볍게 이게 가벼운 뉴스라니. 오늘 여러분 국제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가벼운 뉴스가 됐는데, 국정원이 그 선관위를 해킹해 봤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해 봤더니 다 뚫리더라. 다 뚫리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투표지를 이렇게 다시 재출력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재출력을 해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그거를 교환하는 그것까지 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사전투표지를 해킹을 해서 뽑아내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더니,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보안을 이렇게 취약하게 관리해서 저희가 대가리 받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인간들이, 그래도 그래 부정선거 그거 뭐야, 투표를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킹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해킹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가설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킹을 해본 거거든요. 모의로 해킹을 해봤더니, 야 이거 투표용지 뽑히는데 니네 이거 왜 이따구로 관리했니? 그러게 우리가 그거를 인트라넷으로 하고 외부 인터넷 막 쓰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되면은 개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했더니 선관위가, 그렇다고 그거를 해가지고 누가 대신 찍어가지고 투표 선거하면 넣었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새끼들 참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도 이렇게 국정원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뚫을 수 있다라는 걸 시범을 보여준 건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국정원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북한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중국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관위를, 아직 그 기사는 안 나왔어요. 이 기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의 해킹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상에 공표하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안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이 세계에서 이런 거에서 랭킹에 드는 수준의 그 사이버전에서 공격 능력하고 방어 능력 이런 걸 평가할 때, 공격 능력은 좀 미치다라고, 한 10위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국정원이지만, 아니야,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 선관위를 뚫는 이 정도 실력이 있거든을 보여준, 공격 능력을 보여준 건데, 이 정도 레벨의 공격이 북한이나 중국도 충분히 가능한 공격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정원보다 북한이나, 대한민국 국정원이 요번에 이 해킹을 한 해킹 레벨은 어느 정도고, 이 정도 레벨은 북한이나 중국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준 말은 없지만, 저는 그 정도 북한이나 중국도 해킹할 수준의 가능한 정도의 해킹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뚫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서 국정원도 이게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망인데, 이거를 그 북한이나 중국 뭐 이런 다른 데서 이거를 뚫었다라는 그거는 확인은 못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거를 뚫었다라는 그거는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뚫릴 수 있는 망이라는 거는 확인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뉴스의 골자입니다. 이게 뉴스의 골자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이 사전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보안 취약해요, 선관위 보안 취약해요, 기타 등등 취약해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씹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계속 씹었다라는 건 선관위에서 특히 누구를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죠. 대법관이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건 이제 대법관이 그런 거를 알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걸 총괄하면서 일을 하면서 예산 집행하고 뭐 하면서 보안 전문가 부르고 뭐 서버 구성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총괄적인 책임은, 실무적인 책임은 사무총장이 져야 되는데, 그 사무총장이 정말 의심스러운 인물이죠. 이때까지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사무총장이 되게 문제를 일으켰었던 인물이라,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언론 보도에서는 그 사무총장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련돼서는 현재로서 이제 가정이 이제
이거를 선거함을 바꿔치기 하는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참관인들이나 기타 등등이 다 뭐 핫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전국적인 모든 선거함을 다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밑장 빼기의 방법이라는 건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장 빼기는 어떤 방법이 가능했고 실제로 벌어졌는지도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해봐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것까지는 대한민국 국정원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부정선거론이 오랫동안 되면서 개표 부정이었다라고 이제 많이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 이제 저하고는 이제 트러블이 그거죠. 저는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니네 왜 이래라고 던져야지 우리가 주장하면서 입증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고립되고 그거를 수사기관도 입증하기 힘든 걸 무슨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이 하느냐 그건 계속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물음표를 던져야 되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접근 가능하고 그 부정선거에서 여러분 부정선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표 부정 말고 여론조작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드루킹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